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에 오늘과 내일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에게 정전 등에 대비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은 눈폭풍,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50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 결항이 이어졌으며 북부에는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주택난으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LA시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포러블 하우징 유닛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나섰습니다. 타운 내 유흥업소들의 밤샘 영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제품들 큰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어제 한때 소동이 벌어지자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판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줄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30억 달러에 달했다고 국립해양대기청이 밝혔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민간 달 착륙선에 도전한 기업이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내겠다는 계획은 2026년도로 1년 미뤄졌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에 대해 보잉 최고 경영자가 우리 실수라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앞으로 2년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총기협회 전 수장이 협회 자금으로 개인 비행기를 사고 요트를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규제 완화로 올해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월마트가 텍사스주의 대도시권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 대화를 재개해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또다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이번에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흉기 피습된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당일 이 대표가 피습됐었던 부산 지역을 찾았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32대 131로 승리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41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렸습니다. 아시안컵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 전망 사이트 등에서는 일본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바람 좀 부나요?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국립기상청이 남가주에 강풍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강풍은 운전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오늘부터 내일 오후 12시까지 강풍주의보, 겨울폭풍주의보 함께 발령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시간당 최고 시속 80마일의 동물풍이 동반돼 오늘부터 내일 밤 사이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Low average again downtown today. 64 was our high temperature. Still below average, but a little bit warmer than yesterday. Current conditions, 60 in Santa Ana. It's also 64 Van Nuys, 56 in Palmdale, 41 degrees right now in Big Bear. So air quality, moderate for most of us. We do still see a lot of green on there, meaning good. And the big story over the next couple days is going to be these gusty winds. Already seeing very strong sustained winds for the Antelope Valley, where your wind advisory is already in effect. But it's these strong gusts that are going to be potentially damaging over the next day or so. So by Wednesday afternoon, 이 산타 클라리타 밸리 지역에는 최고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최고 시속 70마일의 돌풍을 예고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돌풍은 나무나 컨테이너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컨테이너 차량은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했고 일부 지역에는 전선이 끊겨 정전도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전선으로 인한 산불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정전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5번 프리웨이 지나가는 이 그레이파인 지역은 가시거리가 0에 가까울 것이라며 외출을 극도로 삼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해안가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파도 높이가 최대 10피트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되고 해안가 주택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에는 지난 높은 파도 경보 기간 동안에 이 파도를 보려고 이 지역을 찾아든 주민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낮아진 기온으로 현재 한겨울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 일부가 영하를, 또 상탄소 지역은 0도를 약간 웃도는 최저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엔텔로밸리 지역 랭캐스터는 최저기온이 21도를 기록했고 팜데일 2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들랜드 힐스와 아고라 힐스는 31도를 기록했습니다. 화씨 32도는 섭씨 0도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모두 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LA 카운티는 산타클라리타와 캐스테이기 32도를 나타냈고 벤츄라 카운티 오하이오 지역은 31도, 다우전 옥스가 33도,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테메큘라가 30도, 헤멧이 32도로 기록됐습니다. 이외에 남가주 대부분 지역도 밤 최저 기온이 대체로 30도대 후반에서 40도대 초반에 그친 바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이번 주 내내 이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번 주 겨울폭풍 2개가 상륙합니다. 오늘과 내일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스물스물 가뭄 관련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이번 겨울폭풍 2개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북가주 지역에 최대 1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상륙하는 2개 겨울폭풍으로 캘리포니아주 주요 수원들의 눈이 쌓이면서 가뭄 우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동부에서는 눈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50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 결항이 이어졌고 북부에는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YTN입니다. 집이 크게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붕을 휩쓸고 간 집 근처에는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대기한 채 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도 토네이도와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해 거리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건물, 잔해물 등이 뒹굴고 있습니다. Holy crap. Anybody here? 미국 남동부에 토네이도와 눈폭풍이 휘몰아치며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과 눈폭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이 900여 편 결항되고 5,3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공화당 예비 경선이 열릴 예정인 아이오와주에도 폭설과 추위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And this will definitely be the coldest day concurrent of the Iowa caucus that we've seen dating back to 1972.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연초부터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후재난으로 최소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부해안 홍수와 폭풍 피해는 합산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국립해양대기청이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피해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후재난이 28건이 발생해 총 930억 달러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부해에서 발생한 홍수, 폭풍 피해 아직 합산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피해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대규모 기후재난은 2020년에 22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중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캘리포니아 홍수,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토네이도, 대형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관측을 시작한 이래 미국 전체 평균 기온이 5번째로 높았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텍사스주 등 5개 주는 역대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난으로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이곳 LA시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보존하기 위한 LA시의회의 필요 예산 마련 모색이 시작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시내 저소득층 하우징 유닛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시 내 총 5,929개 어포더블 유닛, 건물로는 총 193채에 달하는 건물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7년 말에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서 누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어포더블 유닛 가운데 일부는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운영 펀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섹션 8 건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LA시의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돼 렌트비 인상의 규제를 받는 형태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193채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 중에 23채 건물, 460개 유닛이 앞으로 5년 내에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으로 주택국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닛을 보존하기 위해서 LA시 정부는 현 시장의 렌트 시세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현재 렌트비 간의 격차를 메워주기도 하고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메인테넌스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 누락될 상황에 처한 건물 23채를 계속해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1억 6,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시내 500만 달러 이상 건물에 부과되는 매절 ULA, 일명 맨션 세수 등을 통해서 충당됩니다. 건물주들이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시정부와 해당 세입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시주택국, 시장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일 통과된 LA시 의회 권고안에 따라 주택국은 시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펀딩 소스를 모색하는 지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줄어들면 홈리스로 전락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게 돼 LA시 내 노숙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들의 밤샘 영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열렸던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정기이사회에서 타운 내 노래방, 타운 내 술집 업주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 불만 청취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미 있었죠.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저녁 타운 내 POP코 도서관에서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정기이사회가 열려 주민들의 주된 불만 사례를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타운 내 노래방과 술집에서 늦은 밤 영업으로 인해 주류 판매 규정과 영업시간 규정 위반이 잦다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주민의회 차원에서 이들의 유흥업소들의 영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날 타운 내 술집과 노래방 업소 등 4군데 비즈니스 업주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LA시의회가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측에 관할 지역 비즈니스 영업에 대해 검토하도록 준 권한에 따른 것으로 이날 주민회의는 이제 비즈니스로서 영업이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즈니스 업주들은 위셔 블루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지점 식당, 유가와 사우스웨스턴 애비뉴 교차 구간에 위치한 와인업소,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챗맨 플라자의 라운지, 그리고 8가와 노만디 애비뉴 지점 노래방 업주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영업을 하면서 술을 파는 유흥업소들이 타운 곳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늦은 밤 시간대 영업과 주류 판매로 인해 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타운 한인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소 주변에서 소음과 음주가 만연하면서 거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밤새 술을 마신 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업소 고객들이 다음날 아침 등굣길 학부모나 어린 학생과 맞닥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They're not closing at 4 a.m. I drop off my son at school. I saw 2 times fighting.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유흥업소 영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이날 비즈니스 업주들이 해명과 영업계획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주민의회는 찬반 투표를 통해 업소 주류 판매와 영업시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셔 블루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지점 식당과 유가와 사우스웨스턴 애비뉴 지점 와인업소, 그리고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챗맨 플라자의 라운지가 주민회의 측의 영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8가 노래방의 경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원하고 있지만 주민의회의 영업 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다음 달 다시 주민의회를 거쳐 영업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미팅에서는 불만 사례가 접수된 업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안 문제에 대한 이슈 점검도 이루어졌는데 이날 참석한 LA 경찰국 관계자는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측과 타운 치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And it's kind of like backing each other up. They support us in a lot of community events, and we support them with a lot of their projects. And LA시는 설날을 앞두고 나이트 마켓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세한 일정과 진행 방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D10 Office of Council Member Heather Hutt is planning a night market for the Koreatown community. 마크리 의장은 타운 한인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해소하기 위해 주민회의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톨른 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홈러스 이슈, 그 다음에 폭행 이슈, 그런 것도 우리가 경찰하고 LAPD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풀어나가기를 위해서 2024년도에 아마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보드 멤버들을 영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 난청 환자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경을 비롯해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제품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람 얼굴 이미지를 가진 대화형 로봇입니다. 질문에 대해 척척 대답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마치 친구와 같습니다. Every of us has friends, right? But our friends are not always with us, right? Sometimes you need your friend. So that's how you can cover this need. 평범해 보이는 이 냉장고엔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슨 식재료를 넣는지 인식해 보관 상태와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We put too much stuff on our refrigerator, so sometimes I can't find it, but this doesn't tell me what shelf it's on. It's still way too simple to be useful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적용된 이 안경은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경에 설치된 수신기에 소리가 잡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공한 뒤 더 잘 들을 수 있게 조정합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할 때 유용합니다. 이 의료용 로봇에도 AI 기술이 적용돼 착용자의 신체 상태에 맞게 보행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그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CES를 사로잡은 말은 단연 AI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를 위한 AI 기술 적용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여기에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지고 오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해 체감 기온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정오까지 바람주의보, 바람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최고 풍속은 80마일까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바람의 세기도 내일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바람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3도, 해안 지역은 59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4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슬라우슨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에서 134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노스 방향에서 델라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이스튼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돈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합법입니다. 근데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금전 보상을 통해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이 바이아웃이 LA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돈을 줄 테니 나가달라라는 의미의 캐시폴키라고 불리는 이 바이아웃은 임대주가 시정부가 정한 세입자 권리를 미리 알려주면서 제한하면 합법입니다. 케네스 메스야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바이아웃 합의서는 4,8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픈 번호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결과 한인타운과 미드윌셔에 분포한 90004 지역에서 3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LA시의회 선거구별로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 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타운 인근 헐리우드, 이스트 헐리우드, 실버레이크 등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이아웃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2019년부터 4년 동안 LA에 접수된 바이아웃 총 금액은 1억 1,830만 5,5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24,70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바이아웃과 관련해 회계감사실은 주택위기에서 바이아웃이 많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합니다. 한편 회계감사관실은 세입자는 바이아웃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고 계속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세입자는 제한을 수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시주택국에 문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입자는 바이아웃 계약의 합의 후 30일 이내 위약금이나 의무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다라며 세입자 권리를 안내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대학이 교직원들의 임금을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렌트비 평균이 지난해 2023년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9일 K-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교직원들의 임금을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부터 교수진, 도서관 사서, 카운슬러, 대학 스포츠팀 코치 등 교직원들의 임금을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만 9천여 명의 K-스테이트 직원들로 구성된 교원 노조가 요구한
12% 임금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파업에 돌입해 대학 측에 교수진, 도서관 사서, 카운슬러, 그리고 스포츠팀 코치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임금을 12%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유급, 육아휴직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모든 교직원들의 임금이 12% 인상되면 재정적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대규모 정려 해고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요구한 12%의 급여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가주 전역에 위치한 23개의 칼스테이츠 대학 캠퍼스에서 대규모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가주의 렌트비 평균이 지난해인 2023년에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렌트비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에는 6%, 2022년에는 11%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 드디어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가주는 전국에서 렌트비가 하락한 12개 주 중 하나로 꼽혔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렌트비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아이다호, 애리조나, 네바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주의 평균 렌트비가 저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균 렌트비에 비해 54%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의 평균 렌트비는 1,4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의 평균 렌트비는 2,236달러로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계란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조류 독감이 급증하면서 계란 가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이어진 조류 독감이 지난 12월 다시 급증하면서 지역 식당과 마켓의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산하 동식물보건검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조류 독감이 발발한 이후 전국 47개 주에서 가금류 7,90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7곳의 상업용 농가와 22곳의 뒷마당 시설에서 총 540만 마리가 감염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즌 12개들이 계란 기존의 2.35달러에서 7.37달러까지 3배가량 치솟은 바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선 11개 시설이 지난 30일 동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330만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본격적인 조류 독감 급증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병물에서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최대 100배나 많은 양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러커스 대학 연구팀은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병물 브랜드 3종을 분석해 두 방향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뒤 나온 분자 공명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평균 1리터 병물에 대한 24만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발견된 플라스틱 입자 가운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PET, 페트와 합성섬유 나일론 소재로 알려져 있는 폴리아미드 입자도 있었다면서 병입과 필터 정수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1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조사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수치보다 약 100배나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입자가 작은 초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 쉽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생수협회는 성명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합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좀도둑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주인에게 말을 걸고 뭘 좀 가져다 달라라고 한 사이에 캐시 레지스터에서 현금을 빼가거나 아니면 주인의 시선을 딴 데 돌린 뒤 물건을 주머니 속에 넣거나 이 좀도둑 샵 리프팅이라고도 하는데요.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LA에서 발생한 좀도둑 범죄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6,400여 건의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샵리프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알링턴 하이츠, 행콕파크, 그레이터 윌셔, 미드 윌셔, 윌셔 센터, 올림픽, 컨트리 클럽, 라치몬드 빌리지, 멜로즈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지난해 하반기 2달간 3번의 피해를 당했다며 대단한 매상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장사하다가 이렇게 좀도둑질 피해를 연속적으로 당하면 기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도 소용없고 LAPD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둑을 쫓다 인명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업주 입장에서는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경찰은 복직을 했는데 아이 가족은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입니다.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묻습니다. Let me see your hands. Let me see your hands. Where's he at? Where's he at?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여성의 손짓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Police, you got any weapons? You better put them down. 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에드리안이었습니다. Miss that. Miss that. We need her now.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에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충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 was just so very brutal and gross, and it's just how could any sane trained officer shoot first and then look second? I mean, this boy came out with his hands up.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미국 내에서 집중적인 절도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를 전문적으로 훔쳐 소셜미디어에서 기아보이라고 불렸던 10대 청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시애틀에서 체포됐는데요. 시애틀 경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18살의 기아보이를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사우스 시애틀 자택에서 지난 4일에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도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는 2층 집에서 아래로 뛰어 달아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집에서 훔친 권총, 몇 개 차량 열쇠, 경찰이 도난 차량으로 보도했던 차량의 사진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일단 이 용의자에 대해서는 8건의 차량 절도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전통 명절인 오는 2월 10일 설을 앞두고 디즈니랜드에서 설맞이 한국 전통 공연이 열립니다. 디즈니랜드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공원에서 대대적인 설 행사를 펼치는데 이번 행사의 특설 무대 오프닝 공연에 이정희 무용단이 초청됐다고 무용단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디즈니랜드 설 행사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설을 지키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문화를 소개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결혼 몇 년 차 이렇게 되면 의리로 산다, 의리로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까요? 결혼 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남편분들. 카네기 멜론 경제학 교수가 심리과학협회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여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여성보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이상 된 남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2년 미만의 남성보다 불과 0.4% 적어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르그바 교수가 최근 약혼한 사람부터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사람까지 성인 약 3,900명의 감정을 추적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바르그바 교수는 연구에 참가한 커플과 부부들이 열흘간 30분마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심리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설레임 느끼는 빈도에서도 약혼, 결혼 기간에 따른 남녀 간의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레는 감정의 경우 약혼, 결혼 기간이 긴 여성들은 기간이 짧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남성은 감소폭이 30%로 훨씬 작았습니다. 어떤 요인이 남녀 간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가사노동 분담 등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바르그바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서부지역 그랜캐년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관광 헬리콥터 추락 사고에 사망자 유족이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그랜캐년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서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헬리콥터 투어 운영사인 파피용 에어웨이와 헬리콥터 제조사의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피해자 1명의 유족에게 1억 달러의 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당시 31살의 조너선 유돌 가족은 파피용 에어웨이로부터 2,460만 달러 그리고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7,54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유돌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그랜캐년 서쪽 쿼터마스터 캐니언에서 아내와 함께 관광 헬기를 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유돌의 가족은 해당 헬기에 2020년 이후 연방항공청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돌 저항 연료 시스템 CRFS가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CRFS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화재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총기협회죠. 총기협회 로비가 정말 강하다. 총기협회 로비로 정치권을 휘어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 전미 총기협회 전 수장이 협회 자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웨인 라피에어 전 최고 경영자가 여행 등 사적 용도로 협회 자금을 유용해 비영리단체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재판에서 이같이 뉴욕주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라피에어는 재판 개시 이틀 전 5일 사임했는데요. 뉴욕주 변호사 모니카 코널은 라피에어가 지난 수년간 개인 제트 비행기에 투입된 비용 1,100만 달러를 총기협회에 청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108피트급 대형 요트를 여러 번 대여해주고 바하마, 두바이, 그리스 등 국가를 무료 여행을 하게 해준 공급업체와 1억 3,5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거래와 관련해 라피에어 총기협회 고위관리층들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했고 내부 고발자를 추적하기까지 했다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향후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간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미중 통상 갈등이 양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액은 멕시코가 398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4억 9,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이변이 없는 한 12월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로도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몸인 차이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밀접한 교역을 이어왔는데 최근 10수년 동안 중국을 최대 수입국으로 삼아 저가 상품을 사들여 물가를 관리했고 중국은 달러화를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뒤에 급격한 변화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의 최대 상품 수입국이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는 석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환경론자 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미시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최고 1,320만 배럴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9년 11월에 기록됐던 1,320만 배럴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0년 2월 국유지에서 더 이상 석유 시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토지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석유 생산을 위한 토지 임대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위크는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해 화석연료 증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것과 배치된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이런 추세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며 대통령이 석유 생산 억제를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강력한 기후 수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관련 기록은 정부의 청정에너지 기록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발칵 뒤집어졌었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허위 정보였습니다. 당국이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짧은 시간 급등락하면서 요동치였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국 내 모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논평까지 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긴급 보도했는데 이는 곧바로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SEC는 소동 발생 10여 분 만에 자체 X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도 삭제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도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48,000달러 선까지 3% 가까이 급등했다가 SEC가 진화에 나서면서 고점 대비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기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2배가량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면 이 상품을 통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게 돼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에 도전한 미국 기업이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2026년도로 1년 미뤄졌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페레그린은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하지만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9일 페레그린을 개발한 S로보틱 측은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진체의 연료 누출과 태양 방향으로 위치를 잡지 못한 점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에스트로보틱은 수정치로는 지금부터 약 40시간 뒤 추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음 발사 임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비행사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Safety is our top priority. So what I want to tell you is we are adjusting our schedule to target. 이에 따라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내년 9월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이제 아시안컵에 나서고 있죠. 지금 현재 열심히 훈련 중이고 해외파 모두 합류한 상태입니다. 한국을 이긴 팀은 우승한다. 개최국을 이기는 팀은 우승한다. 이런 아시안컵에서 이어지고 있는 징크스들입니다.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대표팀 기분 나쁜 징크스 깨고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이란과 호주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변 없이 조 1위를 한다면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와야 대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은 특이한 징크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대회가 홀수의 개최로 바뀐 2007년 이후 토너먼트에서 우리나라를 탈락시킨 나라는 모두 우승했습니다. 2007년 이라크는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우승했고 2011년 일본도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2015년 호주는 결승에서 연장전 결승골로 우리를 이겼고 2019년 카타르는 8강에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탈락시킨 팀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명 이란의 저주. 2000년 이후 이런 경우가 6번 있었는데 그 6번 가운데 3번의 희생양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강호 이란을 힘들게 이겼지만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듯 다음 라운드에서 짐을 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국을 이긴 팀이 그 대회를 우승한다는 징크스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은 카타르. 우리가 8강에서 이란을 꺾고 4강에서 카타르까지 꺾고 우승한다면 기분 나쁜 징크스는 깨고 64년 만에 기분 좋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나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